在电影圈里头是最突出的男演员，他真是能够代表中国电影的。确确实实的，当时金燕就是在中国的大陆上是唯一的一个最有影响的，其他的也有一些，但是都不像她又年轻又漂亮，思想又好。 세월이 흘러도 김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在中国人心目里被称为电影皇帝的就金燕一个人。 13억 중국인의 영화 황제 김염. 그는 조선인이다. 중국 영화의 전성기라 할 때 흔히 홍콩 영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이 홍콩 영화 못지않은 황금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30년대의 상해 영화입니다. 상해 영화 시대는 바로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김염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영화 황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화 황제란 요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국민 배우라는 칭호를 뛰어넘는 찬사입니다. 어떻게 조선인인 김염이 중국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 영화계의 정점에 우뚝 선 조선인 배우 김염의 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중국 북경. 지난 2005년 문을 연 중국 영화박물관은 화려한 중국 영화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중국 영화의 서장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 1905년. 경극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정군산이 중국 영화의 출발이다. (1900년대의) 영화 태동기를 지나 1930년대부터 황금기가 펼쳐지는데 이때 그 시작에 김염이 있다. 그에 대한 소개는 영화 황제란 칭호로 압축돼 있다. 김염은 4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부잣집 도련님, 가난한 광부, 세련된 미술학도, 늠름한 혁명군, 혹은 농민군 지도자를 연기했다. 김염은 다양한 캐릭터를 넘나들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他的无声片时代的野草闲花，比如说有声片和无声片转折时期的大陆、三个摩登女性，这样一些电影都可以是说中国电影的金字塔的这个尖儿上的东西，或者说中国电影最主要的脚步当中的一些代表作品。那么这些作品，一个是它的内容和它整个的艺术成就非常高。 但是这其中的表演也是作为我们研究中国电影表演史里面作为一个很重要的一些标本、一些样本。 김염은 영화를 통해 신중국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김염을 인민배우로 임명했는데
이는 행정상 장관을 넘어서는 최고의 예우다. 그의 유명세는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다. 中国映画の中心は上海なので上海映画と言っ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ね、上海映画のトップスター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1933年に上海の映画ファンの投票によって一番トップになりました。それで彼の業績あるいは人気がね、中国人の映画スター以上に上海の人たちに好か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중국 상해는 김염이 처음 영화계에 입문하고 영화 황제로 성장한 추억이 담긴 도시다. 상해 중심가에 남아있는 옛 건물 원희살롱. 원희살롱은 상해의 영화인들이 즐겨 찾던 장소다. 그리고 이곳에는 김염과 가장 가까운 기억을 간직한 사람의 사무실이 있다. 그의 부인 친이다. 친이 여사 역시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그녀는 중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有一个相册，我先给你们看看，这是我那个时候47年跟他结婚的时候的。 김염은 친이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 36년간 해로했다. 친이 여사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평상복 차림으로 찍은 결혼 사진. 我没有想到会结婚，当时呢，他来了，就是大家觉得这个有共同语言啊，都是做演员的嘛，这一点上，那我因为他是老前辈了，那么我总该是不管那个时候，我好像也是正好是出名很这个名气很大的时候。 12살 차이의 신인 배우 친이에게 당시 김염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我家里的人，我姐姐什么也喜欢看他的片子的，所以呢，他一来了，他们就很高兴。因为我这个电影皇帝到我们家里来了，就说他们就长春电影制片。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진은 저원나이 전 총리와 관련이 있다. 저원나이는 김염 부부를 자주 집에 초대했다. 我们在周总理家里吃饭嘛，就是这个总理说，哎呦，你是多吃一点啊，驸马爷，他就叫他京剧里头驸马爷就女婿嘛，不是公主的这个丈夫嘛，那么就是你多吃一点。哎呦，他经验听了高兴的不得了，回家嘛就跟我说，你看看，这周总理了，他们都把你看得多么重啊，我驸马爷嘛，你就是公主了，就是这样。 김염이 중국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중화영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을 망라해 대표 배우를 선정한 이 책에는 이소룡, 성룡, 주윤발, 이연걸, 장만옥, 공리 등 쟁쟁한 배우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앞머리에 김염이 자리한다. 여기에서도 김염에 대한 소개는 조선인이라는 출신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알지 못한다. 好像是226年左右就到了上海，就参加了电影工作，所以实际上没有人会想到他是一个外国人，而且是这么早参加了中国电影从这个初期，后来到非常 辉煌的那个时期。 100여 년 중국 영화 역사를 대표하는 배우
중국의 부마로까지 사랑받은 스타.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1927년 3월 8일) 17소년 김염은 홀로 상해에 도착한다. 수중엔 단돈 1원뿐. 영화의 꿈을 품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몰래 집을 나와 상해로 온 것이다. 당시 상해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였다. 국제금융과 상업은 물론 영화 산업도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번화가 화이화이 거리에 있는 궈타이 극장.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 김염의 영화가 수십 번 개봉되기 전까지 10대 소년 김염은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有人后来他到明星公司去啊，明星公司不认识他，不认识，不晓得他怎么来，他韩国人嘛，也不晓得他怎么回事情。一般做了杂工、扫扫地啊，可他这毕竟进了摄影厂，看了怎么拍电影。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2년 동안 엑스트라로 3번 출연한 것이 전부였다. 明星公司进去以后啊，只给他1块钱一天。这1块钱呢，要你做的时候，有时候不拍戏的话还拿不到，生活很苦，必须每个月房租要付。 房租是山上只有2块钱一天1个月啊，可这2块钱在他说起来也很困难，没有钱。他跟我讲，有时冬天到了，房租付了，1天3顿饭吃没有地方吃，没有钱吃饭。 후일 김염은 당시 어려움에 대한 회고담을 남겼다. 추운 겨울날 며칠을 굶다 못해 유일한 외투를 팔아 한 끼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신예 감독 순위가 김염을 찾은 것이다. 그는 엑스트라로 출연한 김염을 보고 단번에 주연을 맡긴다. 준수한 외모와 건강미를 지닌 김염이 신세대 청년 역할에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 야초 한화는 개봉과 동시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영화계에 새로운 대중스타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김염의 나이는 20살. 탁월한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는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김염은 주로 화려하고 세련된 귀공자나 대학생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염이 연기한 인물은 기존의 중국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관객들은 봉건적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신세대 청년상에 매료되었다.
験的な中国社会の中で若い男女がね自由を求めるという映画の主役になりました。 김염의 비상이었다. 经验出来就是个什么呢？它有个时代气息，人很健康，非常健康，很庄美，最主要这个性格很开朗，向上，一种朝气。那个时候也就是30年代，我们这辈青年人，20-30年我们这辈青年人向往的一些人，也就是我们这辈人的自己的一个性格。 김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며 러브콜이 잇따랐다. 能够一下子出来以后啊，就得到观众的欢迎。所以莲花公司一有他就让他演主角，一连拍了近10部电影，都是他做主角。后来他这个演技是那个，他一出来以后，其他演小生的一些男演员啊，都下去了，就不能跟他比啊。 TV가 없던 시절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은 곧바로 유행으로 퍼져나갔다. 演玫瑰，我现在回忆起来有个小动作，就是王仁美良见了他，他有个这个动作，你们不要看过电影没有？这两人有这么个动作，一直到了马路上、电车上，野玫瑰在放着，男的女的见了面就来这个，说什么？这个东西叫什么我忘了，就是一放就这样子，两男女见面， 영화뿐만이 아니었다. 소녀들은 김염과 같은 남성과 사귀고 싶어 했고 청년들은 김염처럼 옷을 입고 김염의 말투를 따라했다. 그리고 영화 속 커플인 김염과 왕런메이의 연애 소식은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파격적인 이들의 결혼 방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那么他和王仁美的那个第一次的婚姻了，那也是轰动了全国的，根本没有什么婚纱呀、什么酒席呀，全都没有，就是一个蓝布大褂，一个2个人的运动鞋、球鞋啊，那样子就結婚了。所以大家就对他们那种朴素的生活态度，当然也知道。 1932년 마침내 김염은 영화계의 정점에 선다. 영화 잡지 전성에서 기획한 1년간의 영화 황제 선거에서 김염이 남자 부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김염과 후뒤에겐 각각 영화 황제와 황후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이어서 진행된 부문별 투표에도 김염의 인기는 단연 압권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 가장 잘생긴 배우, 가장 친구가 되고 싶은 남자 배우의 부문별 항목에도 김염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当时就是中国大概一共评过2次女的电影皇后，1次男的电影皇帝，那他就是这唯一的一次。 이때부터 김염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영화 황제가 된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그를 폐하라고 부르기도 했다. 영화에 대한 꿈만으로 혈혈단신 상해를 온 17소년 김염은 이렇게 8억 중국인의 우상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당대 최고 여배우와의 결혼, 젊은이들의 우상. 김염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꿈 같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김염은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이혼의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감독도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며 심지어 모든 극본은 사전에 자신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표명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김염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그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염의 형제들은 중국, 미국, 한국, 북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북경에 살고 있는 김로 씨는 김염보다 8살 어린 막내 동생이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중국으로 이주하게 됐을까? 김로 씨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놓았다.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我父亲是这样子，是1911年，他这个朝鲜亡国的时候，他在汉城开的，是开了一个医院，他是院长。 김필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다.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에는 세브란스의 초창기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필순은 언더우드 박사의 눈에 띄어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08년 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의사 면허를 부여받았다. 김필순은 서양의학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모두 한국 근대 의학 교육의 기초가 된 교재들이다. 또한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의사이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초기 세브란스 의학교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1911년의) 마지막 날 김필순에게 극비 정보가 전해진다. 105인 사건에 연루돼 곧 체포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105인 사건은 일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이었다. 일제가 노린 것은 안창호, 양기탁, 김구 등이 주축인 민족운동단체 신민회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김필순의 조카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마리아의 회고록을 보면 김필순은 신민회 회원들과 깊은 교류를 맺고 있었다. 특히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김필순은 안창호를 통해 민족지사들에게 활동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집은 애국지사들의 아지트였다. 민족지사들에게 비밀회합의 장소로 제공한 형제상회. 현재 세브란스 병원 옆이 그 자리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회원들이 대거 체포되며 김필순의 검거도 시간 문제였다. 잘 나가던 의사 김필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을 떠난다. 이때 김염은 2살 배기. 김필순 일가는 서간도 통화를 거쳐 치치하얼에 정착했다. 내몽골에 가까운 북만주 땅 치치하얼. 이곳에서 김필순은 병원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医院的名字叫汇仁医院，后来
我爷去世之后，医院就我父亲，他在这开了一段时间，那院子关了，基本上就是这么情况。 김필수는 만주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14년) 조선 총독부의 문서에는 김필순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독립운동가들을 병원에 은닉시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필순에겐 보다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이상촌의 건설이었다. 그는 치치하얼의 땅을 사들여 한인들을 이주하게 했다. 장차 독립운동의 기지가 될 이상촌을 세우려 한 것이다. 치치하얼 근처의 한인 정착촌인 명성촌. 마을 사람들에게 김필순에 대해 물었지만 90여 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시인의 김원이라는 그 양반이 역사가 그 지방에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을 찾아가다 하는 길에 갔는데 보면 흔적이 없죠. 이제 역사 연에서가 한 너무 오래되니까. 예. 김염은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그나마 가족과 함께 지낸 날도 잠시뿐이었다. 一是在做完了手术，父亲在休息的时候。 这个也没有吃饭，反正时间很长吧，也没吃饭。在休息的时候，那日本人打出了一个护士，就跟那个护士给了他一杯牛奶。 우유를 마신 김필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就不太会动了，也不知道他给的什么牛，什么那牛奶里不知道放什么了，反正。 일본인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다. 독립운동가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다. 김염의 어머니는 중국인들의 빨래를 해주며 7 아이의 생계를 꾸려야 했다. 치치하얼의 시장에 남아있는 옛 영화관. 어린 시절 김염은 이곳을 자주 찾았다. 김염은 스크린 속의 이상세계에 빠져들어갔다. 김염은 거리를 뒤져 담뱃값을 갖다주고 표를 얻어 영화를 봤다. 암울한 현실. 소녀는 영화를 통해 희망을 찾아갔다. 김염의 가족은 대부분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아버지 김필순을 필두로 고모 김순애와 고모부 김규식은 모두 유명한 항일 독립투사죠. 그리고 첫째 고모부 서병호는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의원이었고 그의 아들 서재현도 상해 한인 청년당을 창당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사촌 누이 김마리아는 대한애국부인회의 회장이자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김염의 가족 중 6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흔치 않은 가족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집안 분위기는 김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해의 루신 기념관. 루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소설가로 근대 중국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김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루신의 소설집 눌함을 읽은 뒤 그 영향으로 이름을 덕린에서 염으로 바꾸었다. 염, 불꽃이란 뜻이다. 김염이 영화배우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중국 대륙은 경류에 휩쓸리고 있었다. 일본군은 만주를 침략하면서 중국 침략의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항일 감정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영화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염의 주요 상대역이었던 왈영옥의 전기를 다룬 영화엔 당시 배우들의 항일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김염이 소속돼 있던 렌화 영화사. 렌화사에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뜻을 같이 하는 진보적 인사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김염을 데뷔시킨 순위 감독과 중국 애국가를 만든 니에알, 티엔한 등이 그들이다. (1932년 3월) 진보적 영화인들은 상해 영화문화협회를 발족시킨다. 김염은 이때 집행위원을 맡아 유명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 김염이 맡은 영화 속 인물들은 봉건적인 관습을 타파하는 캐릭터나 일제에 맞서 싸우는 혁명가였다. 그가 영화 속에서 외친 항일 구호는 당시 중국 민중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그래서 我们老百姓起来，我记得我那个时候就是带上一个手边那个黑的布啊，白的字啊，抗日救国，拿了个竹筒啊去路上问路人捐钱，他们演员们就到为伤兵医院去慰问。我记得我听说这个建业区以后，这个伤兵非常感动，因为电影皇帝呀。 그러나 국민당 정권은 일본과 전면전을 부를 수도 있는 항일 영화를 금지하고 좌파 영화인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시작한다. 마침내 국민당 특무대는 좌파 영화사의 촬영 현장을 습격하기에 이른다. 특무대들은 김염이 출연하는 영화를 상영할 경우엔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다. 34年、35年了，日本人统治了，结果日本人说什么呢？说金燕是共产党，于是到我们家里去抄家，就把那些相片差不多都抄走了。 하지만 특무대의 테러도 김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당시 김염의 아내였던 왕런메이는 당시의 상황을 회고록에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한 영화가 테러. 중국 영화 사상 5대 걸작이자 김염의 대표작이다.
애국심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군사도로를 닦으며 우정을 키워나간다. 결국 일본에 의해 전사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东北给占领了啊，上海是中介，在这么个情况底下，比如眼里是什么儿女情长这种东西啊，而能够把这个大陆上这样的部片子，当然不能是明教，我打到国民党那不行的，对不对？就用这种片子把人心放开，轰轰轰。 영화 대로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다. 국민당 정권조차 대중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김염이 직접 노래한 대로가 영화의 메시지는 노래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开路先锋，我们这个影片是我们作为斗争的武器吧。他们就不让我们游行，我们就唱这开路先锋，我们就冲上去。轰轰，我们是开路先锋，轰轰啊轰，我们是开路的先锋，轰轰轰啊轰，我们是开路的先锋，不怕你什么万山千万重，后边。 김염은 항일 영화를 통해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가슴에 다가가는 진정한 배우로 거듭났다. 강인한 항일 정신을 지녔던 영화 대로의 주인공은 바로 김염 자신의 분신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김염에게는 항일 영화의 주역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역이었죠. 김염을 발탁한 손유 감독은 그에 대해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김염 연기의 비밀은 그가 조선인으로서 사회에 가지고 있던 불안과 불만을 영화에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했지만 김염의 연기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뿌리였습니다. 텐진에 위치한 난카이 중학교는 김염의 모교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초대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다녔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교실복도엔 난카이 중학교 출신의 유명 인물 사진이 전시돼 있다. 김염도 영화 황제로서 소개돼 있다. 그런데 김염은 이 중학교를 다니던 중 학생을 때려 정학을 받은 일이 있다. 이때의 일은 독립운동가 김산의 삶을 그린 아리랑에도 실려 있다. 당시 김산은 난카이 대학에 입학차 왔다가 김염의 사건을 목격했다. 운동의 날 유난히 달리기를 잘하는 김염에게 던진 누군가의 말이 단초였다. 김염은 곧바로 그 학생을 후려쳤고 이 일은 민족 감정으로 비화되었다. 중국 남경 남경 일대의 항일 운동사를 연구하는 작가 왕빙 이 씨로부터 김염과 조국 조선의 맥이 닿은 또 하나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영화계의 총아로 군림하던 시절
김염이 은밀히 남경애가 김구를 만난 것이다. 他见金九先生，他送了一笔在上海募捐的韩国抗日流亡组织募捐的一笔钱，金条就是送到南京的。 1935년경 김구는 남경에서 독립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김염이 비밀리에 남경을 방문해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극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所以说当时金岩呢，他说这个没有什么事情，他说我到南京，我可以看望亲戚，以看望亲戚的名义，他秘密回见了金九，两人见了2次面。 김염이 김구를 만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남경시 고안리에는 김구가 조직한 비밀 군사 조직의 본부가 있었다. 김염의 남경 방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1937년 마침내 일본은 전면적인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수많은 영화인들이 상해를 떠나가고 마침내 상해는 일본군의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처 상해를 떠나지 못한 김염에게 어느 날 일본군 소자가 회유를 시작했다. 이번에 대일본 제국과 중국이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어. 영광스럽게도 조선인인 김염 선생께서 출연해 주셔야겠어. 그러나 김염의 답변은 이런 지하의 거절이었다. 난 당신네들의 영화에 출연할 수 없어. 선두의 선인들 따위는 절대 할 수 없어. 일제치하의 상해에 더 이상 김염은 머무를 수 없었다. 17의 무일푼으로와 화려한 성공을 이룬 지금 김염은 다시 모든 것을 잃고 상해를 떠났다. 전쟁이 끝난 후 김염은 배우 활동보다는 배우 극단장을 역임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 사이 김염은 왕런메이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친이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뒤 아들 첩이도 갖게 된다.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된 시기였다. 泡菜他是拿手，他做的泡菜，我现在在到韩国去买来买去买不到那么好吃的。他做的泡菜最好吃了，做的烤牛肉。从前我们过年就总是吃烤牛肉、泡菜啊，还要吃牛肉冷面啊。他喜欢吃的，我也喜欢吃，倒是跟他口味差不多。妈妈举行葬礼的时候拍的照。 김염의 옛 앨범이 간직된 어머니의 사진. 해방 후 황해도로 건너간 어머니를 30여 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다. (1960년대) 중국엔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쳤다. 김염 부부는 사상 재교육을 위해 수용소에 수감됐다. 부부가 갇혀있는 사이 홀로 남겨진 아들 첩이는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만다. 이후 김염은 급격히 쇠약해져갔고 거의 병상에서 지내다 1983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当时他临死的时候呢，他就是没有说别的，就是叫小弟，就是语言已经不清楚了，小弟，小弟，小弟，就是这样，眼睛这么瞄着我，就这样，小弟，小弟，小弟，小弟，就这样。那我心想，他就是放不下小弟啊，所以呢，我就到他耳朵上说了一句话，我就说，你放心啊，小弟呢，我永远不会离开他的。
就是给他讲了一句话，他可能是听见了，以后就慢慢的就静下来。 예술적 공헌이 큰 문화인들의 묘지 복수원. 이곳에 김염이 잠들어 있다. 부조리한 사회에 맞선 예술적 열정. 그것이 김염이 영화 황제로 불리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중국 작가 황종영은 김염을 추모하며 화염운단 유금영단이라는 글을 바칩니다. 이는 불꽃이 되어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마침내 영화계의 금자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꽃처럼 치열한 삶을 살다간 김염의 인생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배우 김염은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는 다른 삶의 길을 걸었지만 나라를 잃고 유랑해야 했던 그 시대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염이 생전에 말했던 예술은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